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유산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그 사실을 잊곤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늙고 병든 동업자를 모시라는 아버지의 유언. 이것은 과연 자식에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유산이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젊은이가 어떻게 진정한 거상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삼남 제1의 거상이라 불리던 송영감의 저택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장사꾼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그도 세월의 무게 앞에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죠.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큰아들 성만은 이미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고, 막내 아들 경수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멎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송영감은 흐릿한 눈을 뜨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만아, 너에게는 내가 평생 일궈온 선박들과 무역권을 물려주마. 이로써 너는 삼남의 모든 바다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성만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졌죠. 주변에 모여든 상인들 사이에서도 역시 큰아들이 대업을 잇는구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바였으니까요. 선박과 무역권이라니 그것은 당대 최고의 부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송영감의 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경수 너에게는 병든 유노인을 부탁한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노인이라면 송영감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늙고 병든 동업자였죠. 이미 거동조차 힘들어 누워 지내는 신세였으니 그를 보살피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재력을 쏟아부어야 할 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역권 문서와 병든 유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사람들은 의아함과 함께 막내 경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차라리 가혹한 형벌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유언이 끝나자마자 송영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막내 경수와는 달리 큰아들 성만은 이미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 재산의 상속자였고 경수는 보잘것없는 짐을 떠안은 패자처럼 보였으니까요. 성만은 아버지의 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숙일 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셨을까요? 그때였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은 경수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본 듯한 깊은 미소 말이죠. 그 미소는 경수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유언 뒤에 분명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었을까요? 경수는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든 유노인을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욕망의 승자가 되어 환호했고 다른 한쪽은 의리의 패자가 되어 고독한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이 기상천외한 유언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기상천외한 유언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욕망과 의리라는 두 갈래 길에서 시작된 형제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린 채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성만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대한 선박과 독점 무역권을 바탕으로 눈부신 뿔을 쌓아 올리는 듯 보였죠. 그는 밤낮 없이 기생집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사치스러운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며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강남 제1거상의 아들다운 호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모든 쾌락을 탐닉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죠. 그의 선박들은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향신료를 가득 싣고 드나들었지만 그 내면은 방탕함으로 점점 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경수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병약한 유노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낡은 초가집에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유노인의 병수발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죠.
지친 몸을 이끌고 약재를 구하러 다니고 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녀석. 재산 대신 늙은 병자를 떠안다니. 저러다 평생 가난을 못 면할걸. 하는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경수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유노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유노인의 병세는 기적처럼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경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경수야, 내 아버지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물려주셨단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와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인의 눈을 기르는 법이지. 노인은 경수에게 장부와 낡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물질이 아닌 진정한 상업의 핵심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절풍의 흐름을 읽어 안전한 바닷길을 찾는 법, 각 항구의 특산물과 그 수요를 파악하는 노하우, 그리고 복잡한 신용장과 환어음의 원리까지 세상의 모든 상업 기술과 지식을 경수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 적는 경수의 눈빛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깨달음으로 빛나고 있었죠. 노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수는 첫 상업적 승부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초여름, 유노인은 남해안에 곧 큰 태풍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경수야, 곧 태풍이 몰아쳐 염전이 큰 피해를 입을 게다.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니 지금 당장 소금을 사재기에 두거라. 노인의 말에 경수는 망설임 없이 가진 돈과 빚까지 내어 모든 소금을 사들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경수의 무모한 행동을 비웃었죠. 미쳤군. 저러다 쪽박을 찰게야. 하지만 며칠 뒤 유노인의 예언대로 거대한 태풍이 남해안을 덮쳤습니다. 바닷물이 넘쳐 염전은 모조리 물에 잠겼고 소금값은 순식간에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상인들은 패닉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경수는 자신이 사들였던 소금을 정직한 가격에 풀어냈습니다. 그는 폭리를 취하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금을 공급했죠. 이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경수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송경수라면 믿고 거래할 수 있겠군. 그는 진정한 상인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야. 한 번의 거래로 얻은 엄청난 이윤보다 수많은 상인의 마음을 얻은 경수의 지혜로운 선택은 그의 이름 앞에 신이라는 값진 수식어를 달아주었습니다. 재물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운 경수는 그렇게 진정한 거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과연 경수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수가 얻은 것은 단순한 이윤이 아니었죠. 그는 눈앞의 이익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굳건한 신뢰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아버지가 물려준 막대한 유산을 오직 쾌락과 사치에 탕진하던 큰아들 성만의 운명은 전혀 다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기를 통해 얻은 무역 독점권을 방탕한 생활의 도구로만 여겼을 뿐 진정한 상인의 도리나 가치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성만은 어느 날 위험한 제안을 해오는 외상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선박들을 담보로 불법 밀무역에 손을 대고 말았죠. 처음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결국 그의 밀무역 현장은 광군에 발각되어 모든 선박이 압류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과 무역권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성만.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유산은 탐욕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허망하게 사라졌. 모든 것을 잃은 성만은 폐허가 된 집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후회 대신 동생 경수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나를 버린 것이고 경수에게 모든 걸 준 것이나 다름없어. 그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밤 그림자 아래 초라한 성만은 경수의 창고에 숨어들어 소금의 모래를 섞고 결정적 증거인 신용장 원본을 훔쳐 불태워버렸죠. 곧장 포도청으로 달려간 성만은 경수가 소금의 모래를 섞고 신용 사기를 저질렀다는 허위 고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만의 악의적인 고발은 경수에게 순식간의 재앙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는 포도청으로 끌려가 혹독한 매질과 고문에 시달려야 했죠. 내가 그랬다고? 어찌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는가. 경수의 억울한 절규는 차가운 포도청 벽에 부딪혀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한때 그를 칭송했던 상인들조차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수, 과연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그때 희미한 희망처럼 윤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병색이 짙었지만 굳건한 의지와 함께 경수에게 전해주었던 상억지혜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모두가 경수의 파멸을 예상하던 그때 윤호인이 나타난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병세관연한 몸으로 포도청에 온 그는 굳게 닫힌 입을 열어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죠. 이것을 보십시오. 송경수는 결백합니다. 노인의 손에는 뜻밖의 증거들이 있었죠. 성만이 불태운 신용장 사본과 소금 거래를 증언할 상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부두 인부들의 증언서까지. 모든 증거들이 성만의 치밀한 음모를 가리켰고 그와 결탁한 관리의 비리까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유 노인이 내민 증거들은 마치 굳게 잠겨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았죠. 성만이 불태웠다던 신용장의 사본은 그의 치밀한 악행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소금 거래를 증언할 상인들의 명단과 부두 인부들의 증언서까지 하나하나가 성만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모든 정황은 성만이 얼마나 교활하게 경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탐욕스러운 관리의 검은 손길까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포도청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확신에 차있던 성만의 얼굴은 이제 절망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그와 결탁했던 관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는 모습이 역력했죠.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들의 모든 음모는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경수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들은 이제 성만과 관리에게로 향했고 마침내 경수는 모든 누명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인했죠. 유 노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수가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 성만은 자신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유배지로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한때 강남 제1거상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며 방탕한 삶을 즐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되었고 쓸쓸한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에만 집착했던 그의 선택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반면 경수는 유노인의 가르침과 자신의 올곧은 신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섰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삼남 제1의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경수의 성공은 단지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유노인의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녹여냈고 신의와 정직함을 상업의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의 상점은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오가는 신뢰의 공간이 되었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수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화려한 비단 옷이나 값비싼 보물 대신 낡은 장부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노인의 신용장 사본을 내밀었죠.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재산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신의와 지혜는 가문의 굳건한 뿌리가 된단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힘쓰거라. 그것이 진정한 부를 쌓는 길이며 너희 가문을 영원히 지켜줄 유산이 될 것이다. 경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대를 이어 신의와 지혜를 중시하는 훌륭한 상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와 지혜는 대를 이어 빛나는 가치가 된다는 사실 말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의 가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성공이 아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